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예전에는 침대에 몸을 기대기만 해도 스르르 눈이 감기고 금세 아침이 찾아오곤 했는데 요즘은 불을 끄고 누워도 눈꺼풀은 감겨 있는데 마음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요.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왜 잠은 오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잠이 멀어진 걸까?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깊은 잠을 온전히 한 번이라도 잔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려다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아 마음이 서늘해졌던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몸이 늙어가니 체력도 떨어지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고 낮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밤잠도 짧아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분명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잠은 여전히 깊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버티던 것들이 나이가 들며 서서히 변하고 약해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잠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생체 시계가 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햇빛을 보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웃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화도 내면서 그 모든 활동으로 우리 안의 시계를 맞추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빛을 통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서서히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고 느끼는 그 흐름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의 바늘이 아주 조금씩 느려지고 낮에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햇빛을 직접 받는 시간이 줄고 사람을 만나 감정을 주고받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몸은 낮과 밤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몸은 분명히 피곤해서 누웠는데 뇌는 아직 낮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반대로 조금 졸리려고 하면 심장은 또렷하게 깨어 있어 심호흡이 잘 되지 않는 듯한 엇박자가 반복됩니다. 이 엇박자는 단 한 번의 밤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주에 걸쳐 계속되면서 점점 더 잠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면 호르몬, 특히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해가 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 눈이 자연스럽게 감기고 고개가 끄덕여지며 아, 졸리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몸 안에서 멜라토닌이 조용히 올라오며 이제 잠들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분비 시점도 뒤로 밀려납니다. 해가 져도 뇌는 아직 낮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 눈꺼풀은 무거운데도 정신만 말똥말똥해지는 어색한 상태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고 누웠을 때 몸은 피곤하고 눈은 감겼는데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생각이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과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조금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늦은 시간에 야식을 챙겨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지고 곧장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먹었는데도 위장이 훨씬 오래, 훨씬 무겁게 일을 하게 됩니다. 소화가 길어지면 몸은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위가 깨어 있으면 몸도 긴장 상태로 남아있고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도 완전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잠을 청하는 동안 배는 더부룩하고 몸에서는 묵직한 열이 올라오고 다리나 팔이 미세하게 불편한 느낌을 보내면서 잠의 문턱까지 겨우 다가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곤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속 걱정과 생각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많은 것이 쌓입니다. 기쁨도 쌓이고 감사도 쌓이지만 동시에 돌아보게 되는 장면,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한숨 섞인 말들도 함께 쌓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손주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나 형제 자매와의 이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까지. 낮에는 바쁜 일상이나 주변 소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천천히 떠올라 우리 곁에 앉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낮 동안의 장면이 더 선명하게 재생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밀려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잠들기 위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만 생각은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결국 잠은 더 멀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 변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얽히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잠들기 어려워지고 잠들기 어려워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위장이 굳어지며 위장이 불편해지면 다시 뇌가 예민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며칠만 반복되어도 몸과 마음은 빠르게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이마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손발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잦아집니다. 평소와 비슷한 활동을 했을 뿐인데도 훨씬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더 쉽게 올라오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더 상하기도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이 깊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기억은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고 세포는 수리를 받습니다. 이 시간이 무너지면 기억력도 군데군데 끊기고 감정도 쉽게 출렁이고 면역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몸 전체가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변화와 불편함을 결국 나이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다들 그러고 산다더라.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며 몸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는지는 수면의 질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저녁에 들어오는 음식만 보아도 오늘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뇌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며 이제 쉬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혈당을 크게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리면서 몸을 작은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위장을 자극해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장과 신경을 깨워 잠을 밀어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떠올리지만 녹차나 홍차, 코코아, 초콜릿, 일부 곡물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저녁 무렵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밤에는 어느 정도 몸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카페인이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낮에 마신 한 잔이 저녁까지, 저녁 무렵에 마신 한 잔이 밤늦게까지 몸 안에 남아 눈꺼풀은 무거운데도 마음만 또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름에 조리된 음식과 매우 자극적인 음식도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튀김, 전, 기름에 볶은 음식, 치킨, 돈가스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한 메뉴는 위에 오래 머무르며 열을 발생시킵니다. 잠은 체온이 자연스럽게 약간 내려갈 때 더 쉽게 찾아오는데 기름진 음식은 이 흐름을 되돌리며 체온을 높여버립니다.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심박을 높이며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밤의 고요한 시간에 이런 자극은 새벽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위장은 작은 자극에도 금세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잠이 막 들려는 순간 가슴이 쓰리거나 속이 더부룩해 다시 깨어나는 일이 잦아집니다. 단 음식 역시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당류는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확 올렸다가 금세 가파르게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이렇게 내려갈 때 몸은 이를 일종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각성 호르몬을 잠시 높여 상황을 메우려 합니다. 이 과정이 새벽 시간에 갑작스러운 각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술은 잠을 빠르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첫 잠은 빨리 들지만 뇌는 수면의 가장 얕은 층에 머물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몸이 뒤척이며 여러 번 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져 잠이 드는 동안에도 알코올의 잔여, 자극이 계속 신경계를 건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저녁 늦은 시간에 과한 수분 섭취까지 더해지면 밤사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깨게 되고 한번 깨고 나서는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동안 뒤척이게 됩니다. 이처럼 저녁 한 끼, 저녁에 마신 음료 몇 잔이 밤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특히 유난히 잠이 어려웠던 날이 있다면 그날 저녁 식탁과 컵에 올라왔던 음식을 차분히 떠올려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몸을 잔잔하게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부드럽게 낮추어 자연스럽게 잠을 향해 걸어가도록 돕는 음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숙면을 돕는 영양의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중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몸에 들어온 뒤 뇌로 건너가 먼저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어둠이 내려오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생각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고 마음속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낮 동안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으면 저녁이 되어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이 조용해지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방 안의 빛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의 일부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몸 전체에 이제 쉬어도 좋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우리는 잠을 번거롭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속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트립토판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 특히 비유기 효소 역할을 하며 옆에서 돕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흥분 상태를 낮추어 몸이 긴장을 내려놓아도 된다 고 느끼게 해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잠들기 직전에 다리에 미세한 경련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안정시키는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몸은 보다 부드럽고 안정된 상태에서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음식들이 바로 달걀, 적당한 지방을 가진 생선, 호박, 두부, 바나나, 견과류, 체리, 따뜻한 우유 같은 것들입니다. 달걀은 아주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 단백질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듯이 조리하면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처럼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생선에는 오메가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뇌의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하고 비타민 D는 부족할 경우 수면의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햇빛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조금씩 보충해 주는 것은 수면과 뼈 건강 모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칼륨이 풍부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드러운 단맛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몸 안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어 신경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트립토판, 마그네슘을 함께 공급하면서 위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단백질원입니다.
저녁에 고기 반찬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두부를 중심으로 한 식사가 잠을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당과 섬유질이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걱정이 많았던 날, 늦은 밤에 자극적인 간식을 찾기보다는 바나나 한 개 정도로 입과 마음을 함께 달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견과류, 그 중에서도 호두는 멜라토닌을 직접 포함하고 있어 몸의 수면 신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오메가 지방산도 풍부해 밤 동안 뇌 기능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리는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품고 있어 어둠을 인식하는 몸의 과정을 돕고 수면 중 회복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우유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잠들기 전 한 잔이라는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유 속 칼슘과 트립토판이 함께 작용하면서 몸과 마음이 천천히 이완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숙면은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영양과 식재료들이 조용히 합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음식은 호르몬의 출발점이 되고, 어떤 음식은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고, 어떤 음식은 체온의 흐름을 안정시키며, 어떤 음식은 뇌의 활동을 부드럽게 낮춥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 즉 쉬어도 괜찮다 라는 쪽으로 모일 때 비로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다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양이 몸 안으로 들어와 있어도 그 영양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리듬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마음도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의 작은 변화 하나가 수면 전체에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루틴과 하루의 흐름을 함께 정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 텔레비전 화면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며 오랜 시간을 보내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늦어지고 잠들 시간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눈이 편안하다고 느낄 만큼의 밝기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조금만 서늘하게 맞추고 잠들기 직전에는 너무 뜨거운 목욕이나 격한 움직임보다는 몸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활동이 어울립니다. 낮 동안에는 가능하면 몸을 적당히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해지기 전 가벼운 산책, 집안에서의 천천한 정리,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밤에 쌓이는 피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낮에 몸을 거의 쓰지 못한 날에는 밤이 되어도 몸이 충분히 지쳤다 는 신호를 보내지 못해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잠은 짧고 이른 시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가는 시간에 깊은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줄어들고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잠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보이는 물건이 많을수록 뇌는 그 물건들을 향해 이야기를 만들어 내려 합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눈에 들어오는 물건의 종류를 줄이면 뇌는 이 공간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한 문장 정도를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일은 무엇이었는가? 를 조용히 떠올린 뒤 짧게 적어두는 습관은 생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리를 옮겨 놓는 역할을 합니다. 머릿속에 계속 돌던 말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는 순간 뇌는 이제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고 판단합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슬픔인지, 서운함인지, 감사인지, 그저 이런 감정이 남아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인지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음식, 빛, 온도, 움직임, 감정과 생각, 침실 환경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나가면 몸은 서서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경계는 긴장을 풀며 호흡은 깊고 길어집니다. 숙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한 방향으로 모여 만들어 내는 결과입니다. 아침에는 햇빛과 간단한 움직임으로 몸의 시계를 깨우고, 낮에는 적당한 활동으로 건강한 피로를 쌓고, 저녁에는 위장을 무겁게 하지 않는 식사와 부드러운 조명, 단순한 공간과 느린 호흡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것. 이 기본만 서서히 지켜나가도 잠의 질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잠은 노년기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덜 예민해지고 몸의 회복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찾아오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고요함과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잠은 선택이 아니라 몸에게 정당하게 돌려주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것을 골라 오늘 저녁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앞으로의 편안한 밤과 아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유익한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